청명한 초가을 주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2부 진행의 온희주입니다. 지난주 입추 지내고 화요일이 처서였거든요. 근데 딱 그를 기점으로 공기가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출근하면서 이 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딱 든 생각이 이제 옷장 정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긴팔 좀 꺼내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가을, 겨울 옷들 이제 저 안에 있는 것들 하나 둘씩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계절의 흐름도 이 톤도 요즘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전략을 수정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오늘 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죠.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먼저 보시면요. 간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살벌했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된 영향을 받은 건데요. 그동안 했던 발언에서 사실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 없이 그러니까 희망회로 돌릴 수 없도록 꼭 닫힌 매파 발언을 했다는 게 그동안과의 차이점일 겁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좀 과격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한 4%가량의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3%대의 하락률 면치 못했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긴축 베이스 시나리오를 이제 깔고 우리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그 부분 구체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내 종목은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친절하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할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비전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주식명가 MTNW 아이린 어드바이저, 김진만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살벌해져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깊습니다. 아이린 위원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체크해 주십시오. 지난주 토요일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조금 박스권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게 박스권을 좀 이어갔고요. 또 우리가 또 예측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내달에 75bp 또 인상 가능성으로 또 미국 시장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급락해서 마감했는데 최근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올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악재로 인해서 또 밀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도 다음 주 내주에도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내주도 이번 주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는 2,400에서 2,500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시면서 이제 2,420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번 주 전 저점이 2,42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230선에서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저점을 깬다면은 2,400까지도 한번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우리 시장이 뭐 다우 지수도 1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만큼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 17% 변동성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또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이제 이런 부분을 인해서 내달에 또 어떤 뭐 방향성으로 가는지 이 부분 좀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봐야 된다 보여지고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 피크아웃 우려감도 있었고요. 그 피크아웃 이제 그런 해소 우려감, 해소 부분도 있었고 기대감도 있었고요. 또 연준에서 긴축 완화할 것이라는 뭐 그런 기대감 역시 또 있었는데 그것에 한 번에 이렇게 찬물을 이렇게 부은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일단은 또 뭐 내주는 조금 박스권에서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지난주에 이번 주 전략 종목 전략을 여러분들께 에너지주와 조선 기자재주로 이렇게 한번 가져가시고 현금을 40% 정도 두시자 말씀드렸는데 에너지주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주들을 계속 보자. 그래서 이번 주도 에너지 30%또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죠.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놓고 한쪽은 에너지주. 그래서 에너지주에서는 우리가 GSE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는 6,000원 근처에서 한번 우리가 포착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노르트스트림 그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뭐 3일 정도 중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시장은 조금 강하게 반응을 했죠. 그래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급등이 나와줬고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 번 더 전일자 이제 저점 6,500원 근접에서 또 우리가 한번 모아갔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거, 고점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GSE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종목도 낮 방송 넥스트 레벨에서 추천해드리고 난 뒤에 단 하루 만에 이제 급등이 나와주었고 AS를 해드리고 다시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1,400원 근처에서 이제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들은 급등이 한 차례 나오면은 분할 익절을 하시면서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가스 관련주들이 가더라도 어느 정도 그 다음날 가스 가격이 급락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벌써 마이너스 5%, 6%, 뭐 심지어는 한 10%까지도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익절된 구간에서는 상승 구간에서 익절을 조금씩 하시면서 챙기시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탄력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GSE, SH, 에너지화학 이런 종목 꾸준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또 암모니아 생산업체가 암모니아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업체인데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업체 그 회사가 이제 또 그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넥스트 레벨에서 낮방송에서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눌림목이 잡아보자 말씀드렸는데 전일자 같은 경우 한 20% 정도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동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효성 OMB, 누보 또 그리고 또 뭐 남해화 이런 종목들은 꾸준히 조금 더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 왜냐? 또 시장이 방향성을 또 못 찾고 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또 화끈하게 한 번씩 급등이 나와준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건설 기계주를 한 30% 담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건설 기계주 중에서는 많습니다. 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이번 내주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래서 건설 기계 쪽은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중국에서 약 1조 위안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다는 이슈로 뭐 건설 기계 쪽 관련주들 굉장히 급등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전일자로 첫 번째 상승한 종목들이 대다수 많은데요. 뭐 수산중공업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많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내주에 한 번 더 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대장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눌림목에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굴착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굴착기는 그 하반기에는 비수기이고 상반기가 성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주가가
약점이고 바닥에서 1차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도 좋다 보여지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하나를 우리가 한 10% 정도 바이오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음 달에는 우리가 또 세계 3대 학회가 또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중에 에스모 학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고요. 에스모 학회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뭐 HLB, 그리고 ABL 바이오, 제넥신, 뭐 셀트리온, 네오이뮨텍, 루닛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주가의 탄력성과 내용을 한번 본다면은 저는 이 중에서 일단 딱 두 종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HLB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HLB 제약도 한번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한 차례 급등 나왔다 눌림목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종고점까지 5만 원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 그 리보세라니까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이 두 개를 병용해서 간암 1차 치료제로 이제 병용한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표준 치료제가 있는데 이 표준 치료제 같은 경우는 뭐 바이엘의 넥사바나 뭐 엔자의 렌비마나 등등등 해서 이번에 로슈의 티셀트립과 아바스틴이 이제 병용요법 이런 것들이 전체 생존 기간율이 뭐 12에서 13%, 로슈사 같은 경우는 한 19개월 정도, 12에서 13개월, 뭐 19개월 이렇게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HLB 같은 경우는 일단 임상 2상에서 20개월을 일단은 수치가 20개월로 나왔습니다. 20.3개월인데요. 그리고 전체 생존 기간을 19개월 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슈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주목된 상황인데 한 차례 5만 원을 돌파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돌파를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저점 4만 3천 원을 손절가 잡으시면서 익절가나 손절가를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발표될 게 하나 더 남았다는 거 참고하시고 HLB 제약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와줬고요. 쉬어가는 흐름인데 자,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꺾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에스모 학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임상 3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갈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또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루닛 같은 경우는 최근에 4만 원 정도 우리가 4만 원 정도 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내려간다면 우리 시장이 밀었을 때는 한 3만 6천 원 정도, 4만 원에서 3만 6천 원,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고 그 안에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규 상장하는 이날 뭐 시초가에서 무려 뭐 급등이 나와주면서 크게 이제 수익이 한번 났었는데 지금 자리 크게 이제 우리가 한번 지켜볼 자리이지 않나 싶고요. 동사도 에스모 학회에서 5건의 연구 초록을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암 관련 바이오 마케팅 관련해서 이제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다 보여지니까요.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비중은 바이오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10% 가져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그 다음에 건설 기계 30%, 그 다음에 바이오 10%, 나머지 현금 보유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다음 주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일정상 이제 바이오 조금, 그리고 메가트렌드, 에너지, 건설기계 이렇게 해주셨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박스권은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셨습니다. 진만쌤, 네. 저희 들어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스닥 4% 마이너스, 이 급락 쉬운 현상은 아닌데 잘 많이 연출되는 현상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다. 그런데 쫄지 말자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네, 뭐 쫄지 말자라는 포인트 일단 빠지긴 빠지겠죠. 월요일 날 빠지는데 이게 매맞더라도 왜 매맞는지 이유를 알면은 언제 반등을 할지 대략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세세하게 뜯어 보면은 네. 그 안에서 이제 나온 매파적인 발언이 부각이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과연 4% 이상 빠질 만한 이유를 찾아보긴 좀 힘듭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나와 있던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 안에서 약간 새롭게 추가된 영역이 금리 인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없다. 이제 사실 맞는 파월 의장의 말이 틀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일단 꺾이긴 했는데 꺾이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게 사실 중요한 거지. 그만큼 이제 아직 뭐 원유 가격이라든지 뭐 가솔린 가격 그다음에 미국의 렌트비가 일단 확실하게 꺾이긴 했지만 이 꺾임이 지속이 되면서 이제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 과연 얼만큼 영향을 미쳐서 조금 더 꺾이는지 여부를 보겠다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그렇게 되면은 금리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네. 그러나 금리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올려도 3.5에서 4% 이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 때 이제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몰랐던 부분들이 아니라 알았던 부분들의 요소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바닥을 잘 잡는다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씀. 지금 전방위적으로 전저점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전저점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CPI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낙폭이 분명히 잡힐 것이라는 이야기. 분명히 어느 정도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준 인사들이 당연히 그런 립서비스용 발언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새로운 건 없으나 그 안에서 하락의 요소를 찾다 보니까 그냥 하락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들이 전저점까지 이탈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소나기가 오면 좀 피해 가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소나기가 왔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그 안에서 시장에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피하고 이제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좀 관망하느냐 그 자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차피 빠지는 건 빠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빠졌고 그 회복이 될 때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잡아두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 비율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먼저 전기차 충전소 30%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소하죠. 보통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완성차 업체를 공략을 해보시는 걸 보통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충전소에 집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명절이 다가왔죠. 추석이 다가왔는데 이제 저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전기차 충전하는데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기사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전기차 판매 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는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궤도기적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야만이 이런 전기차 수요를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휴가철에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충전소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제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활 속의 포인트가 주식의 접목이 된다면은 한 번에 또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섹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석 때 이어서 추석 때도 이제 또 지방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또 주변에 전기차들도 많이 보여서 분명히 전기차 충전소 대란 관련된 이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안에 뭐 세세적인 섹터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하죠. 인프라 관련주 혹은 거의 충전소 이제 시스템 관련주 여러 가지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따 이제 공략주로 한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관심 주는 그쪽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즉 전기차 충전소 추석 대란 때 한 번 정도 강한 시세가 문출할 수 있고 분명히 정부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니즈는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방산 테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방산주가 아니라 방산 테마입니다. 즉 글로벌 분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적으로 지금 투닥투닥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력을 증강했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암살 시도도 있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발적인 요소로 지수를 좀 해칭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 방산 테마성 이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이제 방산주 정말로 이제 탄탄한 종목들 말고 퍼스텍이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빅텍 같은 종목들이 단발성으로 조금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외적인 상황들은 사실 분쟁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에 북한도
핵실험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대만, 중국, 대만 관련된 분쟁 이슈,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슈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관심주로는 퍼스텍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퍼스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UAM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어느 정도 이동평균선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 위치에 도달하기 때문에 방산 테마 더해서 UAM 관련 테마까지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어제 금요일장에 네옴시티 관련주가 시세가 정말 잘 나왔는데, 네옴시티 안에 UAM도 이전에 시세를 받은 이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를 갖고 있는 퍼스텍 한번 관심주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의 비중이고요. 이어서 임플란트 20%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임플란트 필요합니다. 이제 노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노이즈에서 좀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쪽이 최근에 또 이제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 이제 자국 거를 많이 쓰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딱 모아가기 좋은 시점인 것 같으면, 참고로 임플란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 쪽에 매출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사실 한국 기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현금 살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요소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임플란트 20% 비중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지수와 크게 연관이 없는, 지수가 떨어져도 오를 수 있을 만한 섹터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관심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두 번 정도 이제 올랐다가 잠깐 쉬어가서 바닥권에서 다시 모아가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이제 월요일 시초가 정도 약간 밀리겠지만 그 밀림에 한번 정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수출입 데이터를 정말 빨리 발표하잖아요. 1일에서 20일까지 8월 데이터 보면 헬스케어 안에서 이제 수출입 데이터를 봤을 때 수출이 가장 양호하게 집계된 쪽이 임플란트이기도 합니다. 전 월비로, 전 연 대비로 둘 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유일한 항목이기도 해서 저도 계속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제 임플란트 한 다음 주에는 20% 담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셨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표현으로는 소나기는 피할 필요는 있다.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소나기를 그 직격탄을 다 몸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종목 대응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주식명가 해결사들의 해결 타임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전화 문자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86-1022-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88번입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는 꼭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오늘 저와 이제 처음으로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예,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가하고 비중이요. 방송에서 매수 허락해서 예. 10%를 10만 원 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갈지 빠질지 몰라서 좀 그걸 같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매수는 언제쯤 하셨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예. 딱 10만 원 반등을 했을 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지난달쯤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린 위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근데 선생님, 네. 근데요, 네. 이게 얼마만큼 오를지 빠질지 좀 확실하게 좀 알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아래는 열려 있고 위쪽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꼼꼼히 가격 전략으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체크해 주세요. 네, 실전 매매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예,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3, 4분기는 좀 쉬어가면서 내년 1분기에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밀린다고 하면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구간에서 크게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다만 또 시간을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적정 투자 기간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요. 10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소폭 하락 중인데요.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이제 사셔서 바로 수익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9만 원 아래로 밀어낸다면은 비중을 10% 정도 더 매수를 하셔서 홀딩 하셔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밀어낸다면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만약에 10%를 가져간다면 9만 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을 20% 정도 담아야 됩니다. 20%를 담게 되면 9만 원 초반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빨리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빠르게 익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이신 게 조금 하락 구간에 있긴 하지만은 비중이 10%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9만 원 아래 정도로 한번 밀리면은요 아무 생각 없이 10%에서 20%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평단을 9만 원 초반 정도 맞추시고 그리고 홀딩하시는 전략 세워드리고요. 지금은 반도체가 당장 가는 섹터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기는 가지만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려면은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이 보여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지 않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무려 9%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마이너스 3, 4%로 마감을 했고요.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동사가 10만 원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이 한 2주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빠른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고 난 길게 못 가져가고 비중을 태워서 석 달, 6달 못 가져간다 하시면은 사실 SK 하이닉스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중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9만 원 이탈했을 때 9만 원을 깬다고 했을 때는 좀 비중을 천천히 10%씩 담으시면서 중기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유,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부분 더 없으실까요? 괜찮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는 당분간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는 우리나라도 대표 섹터이기도 하고 괜찮은 섹터이기 때문에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9만 원대 근처에 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이어서 전화 이어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머니왕 이부입니다.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기아차 기아차 75,000원에 70%입니다. 75,000원에 70% 비중으로 보유하고 예. 계십니다. 우와, 매수도 예. 잘하셨는데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그 한 5월 달에 삼성전자를 매각하고 걸로 전부 예. 그자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만 올랐을 때 매도를 놓치셨네요. 예, 그 조금 올랐을 때. 야유, 예, 그때 좀 지금 한 75,000원 정도 되시거든 지금 저 극자로 털었거든요. 예, 예. 그때
예. 그래서 정말 그 전망이 다행인 게 어떤지. 예. 평단가가 예. 높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예, 예, 수익 예. 보고 계세요. 그래도 좀 아, 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상담 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진만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예. 가격 전략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기아 그래도 평균 단가가 굉장히 괜찮아서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 아, 의외로 네, 현대차나 기아나 박스권 상단은 계속적으로 못 들고 있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비중이 고자리에 있나? 네. 계속 고자에서 맴도네요. 네, 그 의외로 되게 항상 이제 기대를 할 만할 때 좀 실망을 주고 그럼에도 또 다시 기대를 주게 하는 그런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비중이 70%인 건 굉장히 야수시네요. 네, 이렇게 뭐 한 종목만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쁜 판단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비중을 실어서 크게 하셔도 뭐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시간적 여유만 있으시면 이런 매매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75,000원 평단은 지금 한 4%, 5% 정도의 수익권이신데 일단은 단기 악재는 맞았습니다. 그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혹은 세액공제 관련된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조금 이제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와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 8만 원대의 또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기왕 조금 버티신 거라면은 저는 이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일단 대외적으로 그런 악재만 제외를 하면은 외부 환경이 괜찮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교체 시기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내연기관차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테슬라 라인은 워낙 고가의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중형 정도에서 이제 EV6나 이제 뭐 기아차 기준에서는 EV6가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빅사이클이 이쪽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 라인에서 오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발적인 악재, 그 보조금 관련된 이슈만 해결이 되면 저는 8만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너무 한 종목에 큰 비중이 갖고 있는 거는 50% 이상을 그렇게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분명히 단기 악재가 어떤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지금 돈을 잘 버는 기업,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항상 반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의 50% 이중의 비중을 태우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요. 저는 일단은 1차적으로 한 8만 3천 원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20%의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의 비중만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50%의 비중은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이거 하나만 잡고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이거 하나만 연말까지 갖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9만 원까지는 일단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9만 원 이후에는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10만 원 정도까지 끌고 가시는 전략. 이미 5월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3개월 정도 이 한 종목만 계속 들고 있다라는 말씀. 당장 뭐 급한 현대차 두 가지. 네. 그거 90%입니다. 네? 현대차 20%, 이거 70% 그래. 그거 두 가지 샀습니다. 그러면은 더더욱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이익 중이시라면은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아도 8만 3천 원 위로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5천 원 사이에서 물량을 줄여서 50%의 비중 정도만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지금 이제 저렴한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대형주 위주로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오르면은 분할 매도 한 종목의 50% 이상의 비중 싣지 말자라는 의견을 방법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꼭 수익 많이 올리셔야 돼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완성차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매수 가격대가 괜찮아서요. 수익 꼭 챙기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먼저 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주항공 먼저 볼까요? 매수가 17,750원에 2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가격을 보니까 어제 좀
올랐을 때 매수를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래에 이 가격 보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6월 이전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이린 위원님, 그래도 좀 바닥 다지고 요즘 이 종목 올라갈 채비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조금 굉장히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죠. 제주항공이 3,200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내용은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한가 간 만큼 조금 월요일장에 실전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에 일단 조금 아쉽더라도 매도를 하시고 갈 종목에 탑승을 하셔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용은 벌써 시장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주가가 조금 빠져서 15,000원까지 밀릴 수도 있고 또 꽤 오랫동안 전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또 중요합니다. 최저가가 14,300원인데 7월 12일에 14,300원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난 뒤 박스권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PCR 검사를 입국 전 PCR 검사를 좀 폐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일 날 이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줬는데 시간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유중 이슈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9%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다소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자 인생도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버릴 때 과감하게 버리셔야지 다시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편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해서 손실도 수익으로 만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아무 생각 없이 버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셔서 손실을 만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오늘 추천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네요. 어제 장 마치고요. 제주항공이랑 오스코텍 두 종목이 같은 이유로 하한가로 갔습니다. 시간 외거래 하한가는 10%인데 네, 일단은 이제 악재가 떴기 때문에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꼬리 자르기를 먼저 하고 그 자금으로 또 다른 곳에서 메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자는 관점 저희가 잠시 후에 관심주 듣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화인터텍 보겠습니다. 매수가 4,910원에 비중이 85% 꽤 많은 편인데요. 4,310원에 종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김진만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야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강심장을 보유하고 네, 계십니다. 강심장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매 수익권에 왔는데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러면은 배가 두 배로 아프죠. 이제 손실이 본 게 아니라 이익까지 플러스해서 더 마이너스 심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마지막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61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채 좀 횡보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회사의 이슈몰이로는 이제 구글 AR 글라스 관련돼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쭉 내려와서 반등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하락을 할지 여부가 나와 있는 정말 중요한 다음 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그 안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800원 정도 딱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정말 무너지면은 저는 3,500원까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이 85%라는 거는 정말 요거 하나 빼면 거의 종목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다른 걸로 해칭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비중을 아까 이제 완성차 업체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그래도 물려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좋은 종목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외부적인 환경과 제외하고 이런 부분들이 하락할 수 있게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 50% 이상의 비중을 실는 거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61선 반등인 4,100원 정도에서 반등에 성공할지 여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날 지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밑꼬리를 얼마나 잘 먹고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애플이 금요일장에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대응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일단 두 가지 포인트 열어둬서 좀 장기전으로
기준으로 보실 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3,500원까지 하락 여부는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 그 위에서 반등할 요소는 좀 존재를 한다. 그러나 일단 올라오게 만약에 본전권에 이제 다음 주에 도달하게 될 경우에 비중을 40% 이하로 꼭 줄이셔서 좀 이익 실현이든 약간 본전이라든 일단 최대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지 라인만 꼭 기억해 주세요. 3,500원 정도 1차 라인 저희가 설정해 드리겠고요. 잘 이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가 또 마음 안 좋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손실 보는 종목들이 참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종목 AS 먼저 하고 오늘의 종목 받아볼 텐데요. 먼저 박셀바이오. 8월 첫 주에 말씀을 주셨고 수익률 한 50%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10만 원에서 맞으면서 10만 원 돌파를 하면 그때 한번 또 따라 붙어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지켜보고 10만 원 돌파하고 난 뒤에 따라 붙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 안에서 최근에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지난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6%에서 좀 돌려 세우면서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날 이제 시간에서도 안 좋은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존의 DC 치료제를 대체해서 치료 효과가 높은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카밀 개발을 본격화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발 골수종 치료제입니다. 시장의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이제 돈을 좀 적게 벌 수 있는 종목군은 이제 빼버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이제 집중을 한다는 뜻인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어려운 단어이지만요. 제가 좀 풀어드리면은 이 대체제로 새로운 우리 카밀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MIL 같은 경우는 골수 침륜 림프구입니다. 골수 침륜 림프구. 근데 이 안에서 예전에 기존 세포 치료제가 있으면 기존 세포 치료제보다 카트티 세포 치료제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카트티 치료제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던 이유도 이제 KB증권에서 카트티 치료제에 대한 굉장히 동사의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내놓으면서 이제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마침 유틸렉스가 상한가 가면서 박셀바이오도 크게 밀리지 않고 좋은 흐름이었는데 그렇지만 어제 우리가 또 시장이 정강 후약으로 이제 마무리되면서 조금 더 밀어냈습니다. 8만 원에서 조금 이탈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내용을 좀 더 보면요. 이 MIL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CAR하고 MIL하고 같이 합해서 이제 본다면은 효능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쪽 치료에 좀 더 집중하겠다 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가가 7만 원, 7만 5천 원에서 한 7만 원까지 내려온다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9월 1일에 감면 치료제 관련해서 또 임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고 그 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구간이 있지만은 오히려 7만 5천 원 정도까지 밀려낸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수급이 모일 수 있다. 수급이 들어왔다면은 수급을 체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공략해 보시는 거 아니면은 비중을 담으셔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좋아 보입니다. 예, 박셀바이오였고요. 저희 한미글로벌을 8월 1일에 매수 가격 도달을 해서 매수가 됐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51%. 어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때 주실 때 네옴시티 관련주로 주셨는데 왜 네옴시티로 이걸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어요. 요즘 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네, 사실 가장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이런 무거운 종목들이 관련주에서 강한 시세를 나왔고 일단은 상한가 기록을 해서 저는 네옴시티 일단은 계속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줄 때는 챙겨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가에
대부분 종목을 좀 정리를 하시길 좀 바라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직 빈살만 왕세자가 오려면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조정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관련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한국 업체 중에 많이 있고 한미글로벌이 그 안에서 시스템 쪽으로 많이 지금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주가 일단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을 했다. 월요일날 시초가에는 전량 매도로 수익을 챙겨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 분명히 정말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존재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줄 때 챙기자라는 의미에서 수익 축하드리고 월요일날 전량 매도하시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 짧은 시간에 50% 수익 여러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 수익 챙기고 다음 종목 어떤 걸 볼까 이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 남해화학 준비하셨나요? 네. 태광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예. 일단 태광 홀딩 하시면서 좋게 바라보시고요. 두 종목을 제가 AS 못 해드리고 한 종목 해드렸으니까요. 나머지 한 종목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좀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한다고 나왔고요. 이 추세가 크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관련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가스주로 봤다면은 이번 주에 또 굉장히 또 소식이 큰 소식이 있었죠. 비료주들이 갈 수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비료업체 야라 인터내셔널이 유럽에서 암모니아 생산량을 감축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3월 달에도 한 차례 이제 감축을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감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제 남해화학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밀렸죠. 예전에 많이 갔다가 지금 한 몇 달 동안 한 2달 정도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급등이 나오고 난 뒤에 큰 거래량 없이 이제 조금씩 거래량 늘려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내주에는 시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남해화학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후에 가격 전략 무료 방송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다음 종목 받아볼 텐데요. 웰 바이오텍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전기차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인프라가 사실 대기업이 들어가기에는 그 사업 규모가 생각보다 열악하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이제 하청 업체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거고, 진짜 의외로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원유 이제 지금 주유소와는 달리 그렇게 이익이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이제 중소기업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거고, 이제 웰바이오텍은 EV 루시라는 전기차 충전 브랜드를 좀 런칭을 해서 양산 이제 준비를 다 끝냈고 하반기 때 양산이 되고 있고 이미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 쪽 전기차 관련된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이슈 혹은 국내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보다는 소액 비중으로 한 번 정도 이제 관련된 이슈를 좀 트래킹하자, 즉 따라가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전략을 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번 정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이 있다면은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전기차 충전소 이슈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설까지 분명히 한두 번 정도의 강한 이슈는 있을 겁니다. 지수가 어려울 때마다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이제 양산 준비를 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로 웰바이오텍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웰바이오텍까지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또 무료 방송 시작할 예정인데요. 일단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 전세 자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자금 프로젝트요? 전세 자금 벌려면 한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요. 능력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은데요. 그죠? 자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예. 자금은 한 얼마 정도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1,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계신다면 2,000만 원, 1억을 가지고 계신다면 1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셨습니다. 전세자금 프로젝트 바로 이어서 저희가 무료 상담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만쌤은 네. 내일 하신다고요? 네, 내일 오후에 또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6시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시장은 역시 제가 잘 봅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된 이슈들은 제 공개 방송을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자료와 함께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끝났죠. 의외로 이제 비둘기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음에도 매파적 발언으로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CPI 추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 현재 주변에서 막 이제 가계부채가 정말 많다, 유럽이 망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들 이제 주식시장에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부분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 내일 한번 잘 풀어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시장은 소나기가 내릴 예정이지만 이 소나기가 완전히 꺾여서 시장이 파괴가 될 것인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전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셨어요. 내일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고 첫 번째 사이트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요. 아이린 위원의 사진이 잘 보이죠? 오른쪽에 방송 중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